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적인 그 전략적 영향이 굉장히 크죠. 유럽에.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가 우스운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나라가 된 거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뭐죠? 뮌헨 안보 포럼, 뮌헨 시큐리티 포럼에서 그 저 아저씨, 저기 누가 숄츠 아저씨가 그 2월 말이에요, 불과.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이야. 그때만 해도 우리 독일은, 우리 유럽은, 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온전되는 그러한 다극체제, 물티폴라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것이 유엔 정신에 맞는 겁니다. 이따오 개소리를 하던 아저씨예요. 불과 3개월 전에. 그러다가 요새는 바짝 그냥 딱 분기 잡혀가지고 네 하고 돌아다니잖아. 얼마나 이뻐졌어. 우리나라도 오고. 왜 그렇게 됐냐. 더 가기다간 더 우스워지겠거든. 심지어 마지막 판은 뭐 2월달, 1월달에 그 유럽 애들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레오파드를 자유롭게 풀어줘라. Free the leopards. Free leopards. 그러니까 마치 야생동물 풀어줘라라는 소리랑 똑같아. 박원순이 무슨 돌고래 풀어준다고 쇼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탱크 레오파드가 우크라로 갈 수 있도록 독일이 오케이 때려라. 그렇게 해서 아주 손가락질 받고 아주 작살이 나니까 철이 든 거야. 우스운 나라로 전락해 가니까. 근데 그 누가 그렇게 불 땡겨 버렸어? 한국이 불 땡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폴란드와 영국이 유럽 안보의 양대 주춧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점점 더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 이렇게 되니까 핀란드와 스웨덴이 과감한 행보를 했죠. 그래서 터키가 헝가리가 그 양 두 나라의 나토 가입 반대하다가 핀란드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해줘서 핀란드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핀란드가 가입하는 순간 북극해 전력, 무르만스크, 콜라반도 전력이 골로 가는 거예요. 그 무의미해진 거야. 그냥 분양해서 그 북극 별장지대로 국제시장에 매각하는 게 나아요. 갈라치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이 과감한 행보. 스웨덴도 이제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지금도 터키가 지금도 이제 앙탈 부리고 있어서 이제 미국이 무지막지한 압력을 넣고 있죠. 저거 에르도간 저거 집권 오래 못 갑니다. 저거 터키자 뒤집어져요. 이번에 선거 이겼다는데 이게 뭐냐? 발틱과 북극권이 다 변화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가 한국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다 세상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는 Z벨트 전체, G벨트 전체가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말하자면 글로벌 군사지정학 구도가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저게. 꽝이 되는 거죠. 한국병 걸려버린 건데, 한국이란 바이러스에 완전히 그 반전체주의 바이러스에, 한국은 원래 그 바이러스예요. 반전체주의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그 바이럴이에요. 거기에 유럽이 전체 감염돼 버리는 거라고, 이게. 그 증상이. 그래서 로이타도 이제 디플로매시한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한 달쯤 후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5월 29일 날 했으니까 디플로매시 4월 말에 했었고, 로이타 기사 제목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결국 뭐냐면 한국 무기가 유럽을 바꾸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 기사 제목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자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심층 분석 뭐 그런 정도의 제목인데 여기 이제 내용이 한국, 폴란드의 군수업체들은 앞으로 아득한 미래까지 이어질 유럽의 재무장 수요를 해소하려는 각오이다. 유럽의 재무장 수요. 근데 그것의 원어는 뭐냐면 유럽의 무기에 대한 갈증. Europe's hunger for weapons가 원어예요. 그거를 한국이 충족하게 될 거다. 폴란드 앞세워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인용되는 말들이 살벌합니다. 유럽 쪽에 있는 전문가들 인용인데 한국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몇 년에 걸쳐 해낼 일을 몇 주, 몇 달 만에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습니다. 뭐 맞죠. 헝가리가 지금 5년인가 되죠. 레오파드 주문한 지 단 한 대도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중국한테 무지하게 뼈 아픈 거죠. 왜 그러냐면 뭔가 미국의 빈틈이 있어야 유럽이 미국의 차이나 디리스킹을 미국이 유럽의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미국의 빈틈이 있어야 유럽이 딴길 보기를 하는데 이 미국의 빈틈이 될 만한 거를 한국이 딱 물고 들어오니까 그걸 메꿔줘 버리니까 차이나 디리스킹 문제에 관해서 유럽이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야 너희가 말이야 세계 공급망 거기서 말이지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너희가 세계 제조업 1번지라고 지금 우리를 능멸해? 뭐 이런 놈이 있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인심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중국이 한국 때문에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불쌍하죠. 왜 한국 그렇게 못된 짓 하나. 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동남아시아 요번에 저기 리마 쇼 가서 우리 블랙 이글스 완전히 케이팝 스타 이상의 대접 받았다 그러죠. 왜 그렇게 참 시기 질투가 나는 게 블랙 이글스 전투기 조종사들은 왜 얼굴도 다 그렇게 잘생겼어. 선글라스를 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선글라스를 안 하고 라이방 그러죠. 왜 그러냐면 선글라스의 그 첫 번째 만든 회사가 자기들 상표를 레이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햇볕 금지. 레이가 선레이죠. 햇볕 금지. 레이밴을 일본 사람들이 라이방이라고 읽었고 우리가 그걸 배워갖고 우리는 라이방 그랬죠. 아무튼 그 라이방 딱 끼고 멋있잖아. 좀 스타 같이 생겼더라고요. 아시아만 이제 특히 FA50 블락 20가 엄청 팔릴 겁니다. 이런 나라들한테. 이게 에이사 레이더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이런 걸 달고 있으니까 이게 시계외 작전을 하잖아요. 100km밖에 떨어진 거를 겨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있으니까 이거 없이도 그 필리핀에서 반군을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했는데 이거 끼미게 되면 지상에 있는 목표, 그러니까 해상에 있는 목표를 무지하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공중급유 및 연료 탱크가 되니까 이게 이제 항속거리 제한에서 많이 벗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도폭탄을 잘 쓸 수 있는데 유도폭탄 중에 이제 미제는 대형이죠. 1000파운드짜리 제이담. 그리고 우리는 2000파운드짜리인가? 우리가 1000파운드죠. 우리가 500파운드인가 1000파운드. 우리가 절반이에요. 우리가 KGB. 우리는 제이담 개발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거 개발해 봐야 미제보다 많이 싸지도 않고, 예, 미제 그냥 사서 쓰면 됩니다. 미제 제이담. 우리는 미국에 개발 안 하는 그 아래급 폭탄, 우리가 그 아래 좀 작은 폭탄, 그게 500파운드인가 아무튼 미국의 절반이에요. 그거를 미국은 별로 안 쓰는데 우리는 그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용한 KGB를 했죠. 유도폭탄이라는 건 아시지만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GPS 달고 조정, 꼬리 날개 이런 거 달아가지고 멀리서 놓으면 가서 두드려 맞는 거죠. 제이담은 한 20km, 30km 밖에 못 가요. 공중에서 헤엄쳐서 갈 때. 왜냐면 폭탄이 무거워서. 그런데 KGB는 폭탄이 가벼워서 무게 대비 날개를 길게 가져갈 수 있고 크게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유연거리가 100km쯤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거 살벌한 겁니다. 유연거리 100km면. 그 다음에 기타 한국산 미사일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여기 붙을 거라고요. 예, 그 미사일은 아음속도 있고 초음속도 있겠죠. 예, 공대공, 이건 초음속일 거고, 공대지, 저기는 아음속이겠죠. 우리 철룡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한국판 타우로스. 그 살벌한 무기거든요. 그 다음에 공대함. 얼마나 살벌하냐? 타우로스와 비견될 수 있는 게 영국의 스톰 섀도우인데, 영국의 스톰 섀도우 요번에 우크라이나에 판매할 때 자기들의 풀스펙보다 다운그레이드 된 거 제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때. 풀스펙은 500km를 가요. 다운그레이드는 250km 갑니다. 우리도 아마 한국판 타우로스 철룡 개발해서 수출할 때는 다운그레이드에서 한 250km 정도만 가게 해서 줘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죠. 예. 공대함은 아음속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게 아마 초음속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해군 꼼짝 말아 이거지. 남중국해. 너희 맞으면 안 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KF-21이 바로 따라 들어오는데 얘는 전자전기, 그 다음에 유무인 복합기, 복합작전, 멈트 작전. 이건 6세대 특징이거든요. 멈트까지 같이 이제 추진되니까 그거 사서 가면 한국이 계속해서 진화시켜 가니까 두고두고 그 효자 노릇할 무기세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함 및 잠수함, 특히 재래식 잠수함은 뭐 전함하고 이건 세계에서 제일 저희가 가성비 좋게 만드니까 계속 지금 사갈 거고. 그 다음에 육상 화력, K9, K2, 장갑차, 뭐 천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심지어 태국 이런 데가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 또 요새 베트남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까지 무장을 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까불질 못해요. 골로 간다고요. 골로 가. 그리고 저런 걸 무장하는 것과 함께 필리핀 같으면은 미국한테 기지를 요번에 9개를 내줬잖아요. EDCA에 따라서.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한국 너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임마. 그 소리가 우리 진핑이 아재 입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참 미안합니다. 네, 중국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서태평양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이제 포위망을 완성할 때 한국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중국이 저렇게 오른쪽 그림에서 네, 자기들의 그 A2AD,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예, 그걸 1차가 한 1600km, 2차가 한 1000km, 3차가 한 500km쯤에서 저렇게 이제 숙회가 이제 마킹하듯이 이제 거기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미군 항공모함이든 뭐든 다 작살낼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떵떵거리고 있는데 동풍 20일인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예, 그렇게 댕댕거리고 있는데 저렇게 중무장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의 그 뉴벨트, 예, 그 연두색 벨트처럼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는 저게 완성이 되는데 저 아래쪽 단, 그러니까 이 필리핀 쪽 아래쪽 단을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은 저 위쪽 단, 그러니까 오키나와 위에서부터 서해까지를 우리가 감당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제 한국 때문에 너무너무 못된 한국 때문에 중국, 우리 착한 중국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네요. 예. 다 거기까지만 해도 좀 봐줄 만한데 또 이 한국 때문에 중동 아랍에서도 이게 장사가 안 되네. 예.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중동 아랍은 미국이 제일 큰 손이고 미국의 그런 그 안보 우산 아래 이제 무임승차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에너지에 대한 독립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이 되는 석유가스 수출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관계가 이렇게 좀 쿨해졌어요. 중동 아랍 입장에서는 뭐 그 성가신 미국보다도 좀 다르게 좀 뚫레뚫레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무기를 못 살 것 같고, 거기 또 무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중국이랑 굉장히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기들 최대의 석유가스 고객이다라는 차원에서 가까워질 뿐만이 아니라 미국 무기 말고 사서 쓸 수 있는 무기들을 하면 중국과 가까워져서 중국 무기 강력한 걸 쓰는 경우가 더 유리해지죠. 근데 이집트에서 보이듯이 중국 무기 안 써. 그거 못 쓰겠어. 한국 무기 쓸 거야.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말이죠. 특히 이제 무슨 전략적 의미가 높은 무기들, 방공망, 그 다음에 고급 미사일,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방어, MD, 그 다음에 전투기. 이거 원래 미제 안 쓰면은 중국제 써야 되는데, 뭐 가성비로 따지면 미제보다 좋은 한제가 있네, 한국제가.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그냥 석유가스만 잘 팔면 되게 된 거예요. 그냥 무기나 이런 군사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목줄을 잡힐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저게. 미국 싫다고 중국의 목줄 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 싫은 건 계속 시그널 보내면서 동시에 중국엔 목줄이 안 잡힐 수 있는 그런 제3의 길이 열린 거예요. 네, 제3의 길. 아랍 사람들한테, 중동 사람들한테 군사지정학적 제3의 길. 그러나 배경으로는 여전히 범서방,
범친미에 해당하는 제3의 길. 그게 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그 미사일 요격 무기들, 천궁, 그 다음에 이건 적어도죠. 천궁이 이제 페이트리어트 팩3까지 잡아먹자. 천궁 3가 되면, 에이사 레이더 되면서. 우리 또 팩3 와 있죠. 예. 천궁 3면 저거보다 좀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고도라고 이름을 걸었는데 60, 70km. 예. LSAM.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고도, 저거는 이제 사드에 해당하죠. 저 LSAM2 저거 개발 예타 통과했을 거예요. 개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열받으면 이제 SM3 같이 500km 상공까지 요격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장사평 요격 체제에 저거 LAMD 저거 지금 거의 다 와 있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굉장히 전략성이 높은 거라 미국과 좀 마찰이 있거나 거리가 있으면은 살 수가 없어. 그걸 옆에 놓으면 뭐 비슷한 거 갖다 놨어. 자기 없어. 불리하잖아. 그런데 한국이랑 손잡으면은 미국한테 큰 소리 쳐가면서, 야, 그래도 말이야. 너희랑 같이 지내는 거 우리가 좋잖아. 근데 한국 거 그냥 써.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체면 안 구기고, 우리도 독자적으로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범친서방, 범친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면을 세우면서 이 않기 말이야. 니들 말이지. 뭐 잘났다고 그렇게 까불어. 니들 거 안 써. 야, 그렇게 면을 세울 수 있는 제3의 길을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고요, 저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파고들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그 촉수가 거의 절반이 끊겨 나간 거예요. 이 중동아랍을 파고들 수 있는. 참, 네, 중국을 너무 참 불쌍하게 만들고 있죠, 한국이. 네, 참 한국이 못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죠. 이 지정학적 위치가 이게 이제 최근접 이제 그 공멸 독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살벌해진 건데, 제가 이 사진, 그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뭐, 샹하이라 그래봐야 군산에서 700km밖에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형 타우루스 공대지 비행기 떠가지고 제주쯤 가서 놔버리면은 샹하이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혹은 지대지 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쏘면 되는데, 얼마 전에 KTSSM, 우리 KTSM이라고 보통 하죠. 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300km 가죠. 그거 이제 천무에서 쏠 수 있게끔 또 손보고 있거든요. 옛날엔 별도 발사대였는데, 이거에 대한 훈련, 검증, 예, 검증 실험, 훈련이 아니라 검증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공고가 됐는데, 5월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5월 11일 날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동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죠. 이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양산이에요.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양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격 시험 보니까 두 발을 쐈는데 앞에 팔 떨어진 그 자리에 뒤에 거 들어가더라고. 무섭던데요? 한번 직접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누리호 3차. 이게 이제 ICBM을 사실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리호 저 정도로 띄울 수 있다는 얘기는 ICBM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리호 3차가 갖고 올라간 차세대 소형 위성이라고 불리는 핵심 위성.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표면에 레이더 쏴가지고 그 레이더의 반사파를 가지고 지표면의 입체적 형상을 그려내는, 예, 아주 최첨단 위성 기능이거든요. 최첨단 감시정찰 위성 저것까지 만들어서 보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골 아픈 거죠. 굉장히 골 아파지는 겁니다, 저게. 그냥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싸위성 막 띄워요. 뭐 30개 띄워요, 40개 띄워요. 근데 그거 띄우면은 뺑뺑뺑뺑 도니까 팔자형으로, 팔자형 궤도예요. 저고도에서. 뺑뺑뺑뺑 도니까 뭐 중국이 다 보이지. 근데 자기 안보 때문에 한다는 뭐라 그럴 거야. 골 아파진 거죠. 아주 골 아파진 거예요. 예. 네, 저렇게
지금 그 KTSSM 쏘는 거죠. 예, 한 300km 가는 건데 두 발을 쏘는데 두 번째가 앞에 떨어진 거 그 구멍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네, 두 발 쏘고 있죠. 네, 앞에 떨어진 저 자리, 딱 저 자리에 저 구멍이에요. 네, 두 번째 같은 구멍에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게 같은 구멍 들어가요. 깐 데 또 까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누리호, 예, 이번에 3차, 예. 네. 그래서 위성 분리 나오는데, 예, 이 위성이 최첨단 감시정찰 위성이란 말이죠. 사 위성이에요. 이런 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 로켓으로 띄운다. 근데 그 로켓이 ICBM 기술과 같다. 중국이 참 한국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참 불쌍합니다. 한국 아주 못됐군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아무리 300km짜리 단거리라도 저게 탄도미사일이라고요. 탄도미사일이 들어간 구멍에 또 들어가? 그것도 가격이 미국의 그 아타킴스보다 한 2분의 1, 3분의 1 가격인데 저렇게 정밀해? 탄도로 날아올라가게. 그러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저거보다 덜 정밀할 것 같아요. 똑같이 저렇게 정밀합니다. 단거리나 중거리나 결국 탄도 올라가서 간 거기 때문에 탄도 올라가서 가다가 내려오면서 그 미세 조정하는 거거든요. 같단 얘기예요. 정말로 모 씨의 화장실 부속 집무실 부속 화장실 창문 보고서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살벌한 거죠. 그러니 이게 최근적 공멸 독침이 돼서 얘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황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물러나면 위험해져요.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제재 강화해서 중국을 제압 순치하는 데에 한 걸음도 물러남 없이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